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40%가량이 아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르신 학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친족 학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학대 행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들이 40.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17%, 딸이 15.4% 순으로 나타나 가족 내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신고자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관련 기관 등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가 38.3%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7.4%,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1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대 유형에서는 지난 3년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어르신 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일시 보호시설과 어르신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해 긴급 보호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예산 지원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보다도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했던 교육감들.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부분적인 예산 편성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지만 최근 예산이 바닥나면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전북에서는 어린이집 측이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교육감 퇴진운동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교육청이 발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감들은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긴급총회를 열고 이는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애초의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등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교육청 간 예산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제는 상위 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지원 보훈보상 대상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의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있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 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제공이 제한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다시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단돈 10원도 아쉬운 현실인데요. 이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월급을 체불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인 1조 3,195억 원인 가운데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직장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월급을 체불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67%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23%는 현재도 월급이 밀려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급을 체불한 기업은 중소기업이 91%로 가장 많은 한편 임금 체불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응답이 62%, 생계에 위협을 받았다는 응답이 60%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자 등을 연체하게 됐다, 스트레스 등으로 병을 얻었다는 응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혼과 별거, 무직, 저소득 상태의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 수명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내놓은 여성의 건강 수명에 대한 논문을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 환경적 요인에 따라 건강 수명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수명이란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연수를 말합니다. 보고서는 장애 가중치를 보정한 20세 여성 기준으로 건강 수명은 이혼, 결거, 사별한 경우 53.75세, 결혼한 경우 60.05세, 미혼 등 기타인 경우가 62.83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업은 무직일 경우 건강 수명이 떨어졌고 저소득층일 경우 건강 수명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시작을 알린 어린이날. 이 아이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들이 펼쳐졌는데요. 강원도에서 열린 특별한 어린이날 축제장에 안하늘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복지TV 강원방송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춤춰라 오라, 뛰어라 아이들아라는 주제로 어린이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들이 신나게 즐기며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획되었는데요. 드넓은 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아이들과 부모 모두의 시선에 맞춰 준비된 즐거운 공연들이 행사의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코스프레 축제부터 물총놀이로 더운 날의 끈적함을 말끔히 씻어주는 물놀이 축제, 행사 참가자들이 모두 같은 동작으로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플래시몹 댄스 이벤트까지 다채로움이 더해져 볼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엠 매직의 어린이를 위한 매직쇼가 어린이 축제의 분위기를 띄웠고 파이어쇼와 비둘기쇼와 같은 다양한 마술로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연예인 부럽지 않은 액션 뮤지컬 파워레인저 공연은 모두의 집중을 끌어내 최고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공연 후에도 아이들이 주인공을 따라다닐 만큼 그 인기가 좋았습니다. 행사의 피날레인 김성수 마리오네트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줄 인형극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장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푸짐한 기념품 증정 및 추첨 선물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색적인 어린이날의 추억을 만든 이번 행사가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춘천에서 복지TV 뉴스 안하늘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도 하죠. 이 드넓은 잔디구장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아이들.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아이들의 축구대회 현장에 함께 가보시죠. 양예슬 아나운서입니다. 야무지고 당찬 코너킥. 안타깝게도 골문을 뚫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프리킥 반격. 팽팽한 접전에 필드의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릅니다. 화창한 주말 아침, 상무시민구장에서 제4회 광주 풋살연맹 회장배 풋살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다들 선전하시고 페어플레이하시고 또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아이들은 성장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너무 공부와 성적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고 참고 기다려주시고 잘 북돋아 주시고 이렇게 활기차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41개의 팀이 출전했으며 조별리그전으로 축구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 앞날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복지TV 뉴스 양예슬 아나운서였습니다. 포항시가 제93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포항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이 100일장과 사생대회를 비롯해 가족사랑 합창대회 등 각종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 등 체험 행사와 농특산물 홍보 전시 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른에게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고자 마련했다며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시 봉사상 대상자를 7월 6일까지 추천받습니다. 대상은 기부 선행, 시민화합, 지역사회 발전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 시민과 단체입니다. 후보자 추천은 서울시 자치행정과 또는 주소지 자치구 표창 담당 부서 등에 접수할 수 있으며 시상은 서울 시민의 날인 10월 28일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매년 2만 건 이상 접수되는 실종 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자 SNS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경찰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제작한 실종 아동 관련 콘텐츠를 서울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에 게재해 시민의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충남 천안시 장애인체육회는 9일부터 이틀간 천안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11회 천안시장기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70여 명의 선수와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가하는 한편 2016 리우 패럴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올림픽 라운드 경기 방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주 대첩 승리의 기쁨을 축제로 승화시킨 제28회 고양 행주 문화제가 지난 2일과 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문화제는 100만 행주 치마의 평화 행진을 주제로 펼쳐졌으며 특히 주요 행사로 펼쳐진 고양시민 퍼레미드에서는 3천여 명의 단체와 5만여 명의 시민이 어우러져 역대 최대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천년 도자의 본 고장, 여주 도자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제27회 여주 도자기 축제가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5월 17일까지 열립니다. 도자천년 물결 따라 행복 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00여 개가 넘는 여주 도자업체가 행사에 참가하고 흙과 불의 예술에 빚어낸 도자기의 숨결을 대중과 함께 느끼며 호흡할 수 있는 전통가마 불 지키기, 도자기 흙 밟기 행사 등 다채로운 도자 체험이 펼쳐집니다. 지난 1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제21회 서구민의 날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3천여 명의 서구 주민들이 모인 이날 행사는 길놀이 풍물패와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 막을 올렸으며 다양한 음식과 물품을 활용한 나눔 행사 등이 펼쳐졌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일면 기사입니다. 위헌 심판을 제기한 피고 소송 대리인은 장차법 제49조 1항 등이 처벌 여부 자체에 대해 법원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어 입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소송 대리인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허용한 만큼 위헌성이 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양 변호사는 오히려 장차법 속 벌칙 조항에는 악의성에 대한 엄격한 요건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영국 변호사 역시 해당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만큼 명확하지 않다는 피고 측 법률 대리인의 주장은 억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염 변호사는 법에서의 표현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상황을 판단해 범죄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법문에 적힌 처벌할 수 있다와 처한다 등의 표현 자체를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오는 10일 개막하는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기사인데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8일간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다는 내용입니다. 80여 개국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육상과 체스, 축구, 골볼, 유도, 역도 등 9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브라질 상펄로 대회부터 출전해 이번 대회 처음으로 9개 전 종목에 102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10위 입상을 목표로 막바지 당금질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횡단보도 위 주차. 인도를 점령한 직각 불법 주차. 도로와 인도 사이 번호판을 가린 채 주차. 소방차 출동을 위한 생명로 방해까지. 도로 위 양심, 여러분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부산 진구에서 열린 불법 주정차 고발 사진전에 전시된 사진들인데요. 이 교통 혼잡은 물론 사고까지 불러오는 불법 주정차. 이 순간의 편의만을 생각한 이기심이 다른 누군가의 불편을 넘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